사기봉기 46회 효무봉기 첫 번째. 한 나라의 역사에서 한반도와 관련되어 가장 심한 조작이 가해졌던 곳이 바로 한무제유철의 공적입니다. 고조선 멸망의 비밀, 위만조선과 한사군의 의미를 밝혀봅시다. 한무제 유철. 한세종 효무왕제 유철은 전한의 제7대 황제이다. 아명은 채이며 자는 통이다. 경제의 11번째 아들이며 효경 황후 왕씨의 소생이다. 유학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를 다스렸으며 해외 원정을 펼쳐 흉노를 크게 무찌르고 남월 위만조선 등을 멸망시켜 당시 한족 역사상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만들어 전한의 전성기를 열었다.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요동지역에 한사군을 설치하기도 했다. 진시황제 강희제 등과 더불어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한무제 유철의 공적질에 대한 비밀들을 살펴봅시다. 위만조선. 중국사 25사의 주인공의 후손들인 한반도의 코리안들을 자신들의 한자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도 없는 현 차이나에게 사대하도록 4대 노예로 만든 역사 조작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위만조선과 한사군입니다. 위만의 선계. 위씨는 주나라의 제후국 위나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역사를 대할 때 우리의 지리지 교과서 신증동국 여지스남에서 황제국 주나라의 모국 태빈빈주가 한나라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이면서 이것이 고구려가 탄생한 역사 속 전주의 고죽국이라고 하니 신증동국 여지스남을 믿고 질러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두려우라 출전하여라.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위광숙의 이름은 봉이다. 주무왕의 10명의 동무제 중 9번째 동생이다. 주나라의 제후국 위나라란 주무왕의 동생 강숙봉이 받은 봉지의 땅 이름이 위로, 이것이 나라의 이름이면서 송씨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만의 선계 위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을 신증동국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함경도 안변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위산 폐현, 본부 남쪽 51리에 있다. 고구려 때의 칭호는 미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적이란 거리 유물을 떠나 그 지역의 유물로, 위산은 위나라가 있었던 산으로 함경도 안변과 관계있는 지명입니다. 함경도 안변의 군명을 천성, 삭종, 등주, 삭방, 학송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울산의 군명을 학성, 화성, 하곡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왕,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안변과 경상도 울산은 학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울산의 화성과 창녕의 화왕은 불의 성에 있는 불의 왕의 동일한 지명으로 창녕의 군명 하란, 하나라가 건국된 곳으로 천조가 있었던 개경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위만이 위광숙봉의 후손이었습니다. 위만 조선의 위만이 현 차이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코리안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선조입니다. 위만의 정체. 위만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 연나라 사람으로 고조선에 망명하여 준왕을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다. 위만은 전국시대 연나라의 영역에 살던 사람이다. 기원전 195년경에 전한의 연왕 노관이 모반하여 흉노로 망명할 무렵에 위만은 1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망명하였다. 이것이 바로 역사 조작의 교묘한 트릭, 즉 눈속임이라는 것입니다. 한고조 유방은 진나라가 멸망시킨 주 한저위 연제초의 제후국 연합인 흉노에게 밀려 가진 화친을 맺었으며, 한무제 유철의 이전까지는 관중과 중원 대부분의 땅을 흉노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연나라는 관중의 한양에 있었던 나라라고 했습니다. 전한의 연나라란 한나라의 봉지를 받은 신하였는데, 연왕 노관이 모반하여 망명한 흉노가 바로 중원에 흉노가 자리 잡고 있었던 조선이었습니다. 즉 흉노가 조선입니다. 하나의 역사를 돌로 쪼개 조작 이입한 것이 바로 일타쌍피로 돌 하나의 차이나 북부와 한반도의 역사를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위만은 준왕에게 서쪽의 변병이 되기를 청하였는데, 준왕은 요한을 박사로 삼아 백리의 땅을 주고 서쪽 변방을 지키게 하였다. 위만은 변방을 지키면서 연에 망명한 무리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키웠으며,
기원전 194년 무렵에 수도인 왕검성을 공격하여 준왕을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위만은 형식적으로 한나라의 외신이 되어 그 대가로 병력과 재물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진mon과 임돈 등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여 복속시켜 수천 리의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의 생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자, 그런데 웃깁니다. 고조선의 왕검성은 황제국 한나라의 도성입니다. 위만 조선이 과연 실제했던 것일까요? 위만의 박사람 박당을 봉지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흉노의 두만선우를 살펴봅시다. 두만선우는 흉노의 손으로서 역사에 처음 등장한 사람이다. 진나라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몽념의 북방수비를 맡겨 흉노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후 진시황이 죽고 몽념도 권력 다툼의 와중에서 죽게 되자 흉노의 지도자 두만선우는 오르도스 지역을 회복하고 다시 이 일대를 누비게 된다. 두만선우가 회복한 오르도스가 알터인 박토라고 했습니다.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준 박사가 바로 흉노의 두만선우가 회복한 오르도스입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이 흉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위만이 194년 수도인 왕검성을 공격하여 준왕을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왕검성은 제 왕의 성인 관중의 한성 공례성으로 이곳의 주인은 한나라 왕실이라고 했습니다. 왜 위만의 이후의 생애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위만조선의 역사 내용은 전부 근거 없는 조작이었습니다. 위만은 형식적으로 한나라의 외신이 되어 그 대가로 병력과 재물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진mon과 임돈 등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여 복속시켜 수천 리의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의 생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준왕은 고조선과 한의 왕이다. 휘는 준이다. 기원전 194년 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남쪽의 한으로 망명하여 한왕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의 행적에 관해서는 명확히 기록된 바가 없다. 위만과 준왕의 행적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후의 행적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지거나 기록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 위만과 준왕의 얘기는 모두 근거 없는 조작이었습니다. 조선의 의미, 흉노인, 시옹의 옹인, 박달인들이 있었던 조선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조선이란 박태의 선인, 불토 혹은 부처의 선인, 즉 조선은 켜센인, 센터, 선터를 표기하는 발음부호 혹은 이두식 표현입니다. 처센센님 즉 선인 즉 처사와 선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선인이란 밝은 해탈인입니다. 조선은 결코 나라의 이름이 아닙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역사 조작 세력이 붙인 이름이 조선이지 천하의 중앙 중국에 있었던 사람이 그 천하의 이름을 제후국의 한 나라의 이름같이 고려니 조선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 조선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체제인 조선 고려의 중앙을 차지했던 왕조 이름을 하상주, 진한, 조이서진, 북이북주, 초당, 송원, 명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기열전이나 한서에서와 같이 한 제후국의 자격으로 역사서에 올라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중의 조작으로 천하를 가리키는 고려 조선의 개념을 국가로 조작한 다음 제후국으로 변주하여 초 5월 사이에 우그러 쭈그러 넣어 대륙의 동부로 옮겼다가 결국 반도로 옮겨서 처박아 놓았던 것입니다. 20년 전쯤에 조선을 생각하며 옥편을 보고 있었는데 조자를 찾아보았습니다. 발음이 차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을 찾아보고 조선의 선자를 찾아보았습니다. 발음이 쉐인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선 혹은 선이라는 한자는 션 혹은 센이라는 음의 음차식 한자라는 말이 아닌가요? 조선의 본발음 처센을 자기들의 발음 방식인 짜옵시엔으로 강의자단을 변조시킨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처센이란 절에서 나무하고 볼 때는 처사가 처센입니다. 조선이라는 말은 처사를 가리키는 음인 처선의 한자 음체였던 것입니다. 그 처센이 조선으로 고정되기도 하고 처사로 고정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센님은 무슨 뜻일까요?
집안이나 마을에서 바른말 잘하고 세력가로부터 잔민들을 보호해주는 의사나 지사 같은 분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 샌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렸을 때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스님을 부를 때도 샌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스님을 샌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공교육을 받는 선인 도인을 조선 처사, 처생이라는 보통 명사로 불렀는데 샌님이란 말은 그 선인들이 자기 스승이나 웃어른을 부를 때 샌님으로 불렀던 존칭의 혹경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속세의 사람들이 선인을 부를 때는 존칭해서 샌님으로도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불교 성직자를 우리는 혹격으로 스님으로 부릅니다. 조선 천지라는 말은 다름 아닌 조선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던 천지였던 것입니다. 나라 이름인 국호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 천독이라는 말은 이 처생들의 수도라는 말이었습니다. 조선은 과연 어느 곳인가? 우리가 과연 국가명처럼 사용하고 있는 조선은 어느 곳의 지명이었을까요? 신정 동국 여지승남 황해도 해주조를 인용합니다. 당나라 배구 전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이었는데 주나라에서 기자를 봉하면서 조선이라 하였다. 한나라가 이곳을 세 군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이것이 곧 현도, 낙랑, 대방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구려가 고죽국이었으며 고죽국의 기자를 봉하면서 조선이라고 했는데 한나라가 이 조선을 세 군으로 나누었는데 현도, 낙랑, 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죽국과 기자가 봉지로 받은 곳 현도, 낙랑, 대방이 조선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고죽국,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을 내미홀, 지성, 장지, 복지, 대령, 서해, 안서, 수양, 고죽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 황해도 해주를 고죽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황해도 해주가 조선이었던 것입니다. 1월 오학도에서 해인 태양이 상징하는 곳이 바로 태양주 박주인 해주였습니다. 해주를 또한 지성, 장지, 복지라고 합니다. 해주의 군명이 수양으로 수도와 동일한 의미로 이곳이 천하에 맞은 천조가 있었던 곳이며 수양에 있었던 폭포가 수양폭포입니다. 이곳은 또한 백이숙제와 수양대군과 사역신의 한 명인 성산문의 부대이기도 합니다. 황해도 해주를 서해라고 합니다. 해주의 서부 지역이 서해입니다. 이때의 해주는 신시계천의 무대인 금강산 지역입니다. 고죽국의 발음은 고죽 혹은 고주라는 발음이 납니다. 고대에 쓰이던 이름인 고죽, 구자, 굴지는 같은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곳으로 바로 기타이, 카타이, 카차, 코차, 쿠차, 쿠자의 음으로도 들리고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카작이나 코작으로도 쓰였습니다. 다름 아닌 스키타이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고죽, 구자, 굴지는 바로 구례, 고려 혹은 구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인 것입니다. 고죽, 고창은 고주 혹은 고주나라이고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이곳 고죽국이 주나라의 모국 태빈빈주 풍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이라고 하는 현도군, 낙랑군, 대방군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현도군, 개성부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공민왕릉, 능호는 현능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도에 있는 능호가 현능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부도 개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개성은 천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낙랑군, 신정 동국 여지승남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진한, 신라, 낙랑, 월성, 동경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낙랑으로 군명 진한이란 탕구로인 천황님이 계셨던 탕구투라고 했으며 신라란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의 신땅이며 월성이란 1월 오학도의 월지역이었습니다. 평안도 평양의 군명을 또한 낙랑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진짜 낙랑일까요? 대방군, 신정 동국 여지승남 전라도 남원 도부의 군명을 대방, 고룡, 용성이라고 합니다. 남원이란 천황님이 계셨던 용성이라고 했습니다. 현도, 낙랑, 대방에 있었던 지역은 천주와 천황님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 경도인 서울을 관중의 요양 동쪽에 있다고 해서 요동이라고 했습니다.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을 요양이라고 하며 천주가 있었던 개경을 요동이라고
했습니다.